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5회차 회계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4년도 7월달에 시행한 회계관리 1급 문제를 근거로 한번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회계관리 1급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목표인 그 회계관리 1급도 모의고사 6회차까지 이제 제작을 하는 게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 회계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총 40문제 4파트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 자,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 시험 문제 딱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뭐 이해관계자라든지 회계의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묻는 문제 중 하나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맞죠? 주석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DAIT라는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 이제 이렇게 길게 말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중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손익, 세전손익, 당기순손익 등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분계산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세전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중 유사한 계정 과목에 대한 통합 작성으로 외부 공시한다. 이게 이제 보고형이 있고 제출형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제출형 보고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고형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고하는 용도고요. 제출형은 이제 외부에서라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세세한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제출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로 보는 거는 이제 보고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계정 과목에 이제 통합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계정 과목이 비슷한 이름은 통합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외부 공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현금 흐름표 작성 중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직접법, 간접법 중에 간접법만 작성하도록 공시하고 있다. 뭐 사실 이제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이제 직접법으로 넣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간접법으로 해서 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회사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대체로 뭐 직접법, 간접법 이런 부분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이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뭐 이제 직접법을 못 쓰게 한다 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중에 이제 선택이고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다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측정 속성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실제 2024년도 7월달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요. 측정 속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특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되는 가격은 공정가치다.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매도를 할 때 이제 돈을 받죠. 그 다음 부채를 이전할 때 그래서 이전할 때 이제 지급하는 금액은 현행 원가로 자, 파는 금액이 이제 시가 즉 내가 받는 금액 즉 공정가치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측정일 현재 동일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원가이다. 그렇죠. 측정랑 이제 동일한 측정일에 이제 현재죠.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행 원가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의 금액. 그러니까 취득할 때 금액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사실 변함이 없는 그런 사항이 이제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3번은 역사적 원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셨습니다.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는 피드백 가치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 피드백 가치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산의 과거에 발생했던 것을 현재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현재나 미래에 봤을 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자원이 되는 게 자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채는 과거에 발생했던 것을 현재나 미래에 경제적 의무가 존재한다. 의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외상을 했으면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현금화가 늦은 순서대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기 때문에 IFRS는 뭐 반대로 이제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GAF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기준은 무조건 현금화가 빠른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작성 시 현금화가 늦은 순서가 아니고 현금화가 빠른 순서라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을 하면은 현금 등이 유출난 부분은 맞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취득했다, 현금 등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이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하지만 자산을 취득했는 경우에는 돈을 바로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주는 것 자체가 그러한 100%가 다 맞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하는 경우도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이에 틀린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수진. 기업을 소유주와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회계단위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일단 직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회사가 존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회계 단위를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존재하는 부분, 기업 실체의 가정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업이 정상 영업주기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는 것은 발생주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는 것 발생주의 가정이다. 이건 아니죠. 사실 이제 수익도 발생주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발생주의는 비용적 발생주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세요. 근데 이번에 대한 부분은 실현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있고 정상 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는 것은 발생주의가 아니고 실현주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의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부분은 1년 이내에 하고 폐업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장기간 하겠다는 거는 이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에 대답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의미하며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맞죠?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1년 단위 보고예요. 그러니까 분할한다는 거는 이제 반기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분기 보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별 보고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중간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정은 뭐냐? 기간별 보고의 가정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는 비용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하여 재무보고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죠.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존재를 합니다. 수익을 얻으려면요 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익과 비용이 유사한 경우 상계 처리하여 손익계산서를 반영할 수 없다. 상계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영성과는요 기간입니다.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재무상태표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는 시점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다 기간이에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인데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2번은 맞아요. 잘못 넣었어요. 네. 그 다음 4번 대손 충당금의 한입은 영업의 수익에 반영하거나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옳지 않은 건데 대손 충당금의 한익은 영업의 수익에서 반영을 하거나 라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판관비에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대손 충당금 한입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판관비에서 부로 표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대손 상각비를 마이너스 처리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원래 이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회계관리 1급에서는. 왜냐하면 회계관리 1급은 원칙 중심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관비에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옳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자, 1번. 계정과목 및 유사한 통합표시는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독립적인 계정과목으로 반영하여 보고해도 무방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1번은. 아까 위에 거랑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계정과목에 대한 부분에 유사한 계정과목의 통합표시는요. 이거를 묶는 걸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 보고는 안 됩니다. 계정과목이 비슷한 거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고요. 독립적인 계정과목은 그냥 독립적인 계정과목 쓰면 돼요. 근데 계정과목을 통합 표시 안 하고 그냥 각각 쓰겠다라는 의미는 안 됩니다. 작성 기준에서 이건 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잉여금 구분 계산에 의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입력한다. 잉여금 구분 계산은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형식으로 맞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은 유동성 배열법을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입력하며 가장 먼저 현금을 입력하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작성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대로 입력을 한다고 했었죠. 위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현금 먼저 입력을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 상계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이걸 똑같이 손익계산서랑 똑같이 상계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 항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유동자산은 또 안에 2가지로 구분되죠. 현금과 관련돼 있는 당좌자산과 그 다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동자산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유동자산 됩니까? 그렇죠. 맞죠. 가지급금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임시계정 과목이지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만기보유 증권은 어디에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이죠. 투자 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그렇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개발비는 뭐예요? 개발비는 비유동자산인데 어디에요? 무형자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올바로 짝지어진 것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닌 것입니다.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은요. 현금 그러니까 지폐 주화를 뜻하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정답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만 물어본 줄 알고 착각했어요. 통화 대용 증권은 뭐 우편 환증서라든지 제일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타인방 익스표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에 공사채 만기자표 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통화대용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은 통화대용 증권이 아닙니다. 선의자 수표는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성 자산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대용 증권이 아닌 거는 4번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받으럼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받으럼에 할인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에 대한 것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바드럼이 이제 할인하는 경우에요. 할인하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이제 할인을 하는 거죠. 급전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어음 자체를 이제 은행에다가 넘겨줍니다. 넘겨줌으로써 이제 돈을 받는 형식이고요. 이때 수수료는 할인 수수료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아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바드럼의 만기인 경우에 은행어음을 제시함으로써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령함으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만기인 경우에는요. 그렇죠. 수수료를 이제 은행 수수료죠. 말 그대로. 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드럼에 배서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받은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수수료를 제외하고 외계 처리한다. 그렇죠. 어음을 내가 받았어요. A로부터 이제 어음을 수령하고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죠. 물건 구입함으로써 이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 A에서 받은 어음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서 양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다른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거죠. 배서 바드럼의 배서 양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수수료 포함해요?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 포함하다기보다는 수수료가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죠. 수수료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수수료 없이 외계 처리하기 때문에 3번 이게 말을 잘 봐야 돼요. 자, 말을 잘 보면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회계 처리한다고 돼 있죠. 그럼 수수료를 안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수수료를 빼고 회계 처리하냐? 이건데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거는 수수료 비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수수료 비용이 있으니 바드럼은 수수료 비용 빼고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수수료가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서양도는 수수료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아니다.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어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바드럼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부도원과 수표로 회계 처리한다. 부도원과 수표는 완전 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 형태의 계정 과목이고요. 이제 완전 부도가 나면은 그때 이제 대손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는 경우 부도원과 수표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확장하기 위해 2024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용일은 2024년 12월 1일이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전체 보증금 2천만원 중 10%인 10%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중 2024년 10월 1일 수행해야 될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처리가 없고요. 재산 증감이 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0%인 200만원만 계약금을 보통예금 이체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얼마 회계 처리하면 돼요? 200만원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모르겠지만 대변은 돈 나간 건 확실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요. 1에서 4번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다음 중 수행해야 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으니 그러면 몇 번이에요? 뭐에 대한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제 지급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내가 세를 주는 사람이죠. 임대인 아니죠. 이건 받는 쪽이죠. 그럼 뭐예요? 임차인. 임차인은 주는 쪽이죠. 근데 원래는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아직 이제 2천만원 주기 전이고 게다가 계약금으로만 준 거기 때문에 계약금을 줬다 뭐예요? 선 미리 줬다. 급 선급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다 몇 번? 10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